2026년 대한민국 결혼 시장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를 넘어 일본 여성과의 국제 결혼은 단순한 유행을 지나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대안이자 탈출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한년은 거르고 국결이 답이다라는 자극적인 슬로건이 도배되고, 실제로 일본 여성과 가정을 꾸린 커플들의 콘텐츠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남성들은 자국의 여성들에게 이토록 차갑게 등을 돌리고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에서 인생의 구원을 찾으려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사회에 차곡차곡 쌓여온 혐오의 역사와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결핍이 만들어낸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된장녀라는 낙인부터 설거지론이라는 절망까지 한국 남녀가 서로를 사냥하고 증오하게 된 잔혹한 20년 전쟁의 실체를 팩트와 수치를 기반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쟁의 서막은 정확히 20년 전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단 한마디, 바로 된장녀의 등장입니다. 당시 주요 일간지와 지상파 뉴스 보도를 복기해보면 스타벅스 커피를 손에 들고 명품 쇼핑을 즐기지만 정작 본인의 경제적 자립 능력은 전무한 여성을 비하하는 담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가장으로서의 경제권이 급격히 위축된 한국 남성들의 잠재된 불만과 공포가 사회 진출과 소비 수준이 높아진 여성들과 충돌하며 터져나온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등을 중심으로 한국 여자는 허영심이 심하고 남성에게 의존적이다라는 강력한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이상적인 존재로 스시녀라는 용어가 탄생합니다. 남편의 적은 월급에도 감사하며 현관문 앞에 무릎 꿇고 마중 나온다는 환상 속의 일본 여성상. 실제 일본 사회의 복잡한 내막은 확인되지 않은 채 이 정제된 이미지들은 한국 남성들에게 일본 여자는 한국 여자와 근본부터 다르다라는 강력한 세뇌와 동경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이 잠잠하던 갈등은 단순한 비하를 넘어 전면적인 전쟁으로 진화합니다.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은 대한민국 젠더 역사의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과거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온라인 커뮤니티 권력에 균열이 생기며 미러링이라는 명목하에 극단적인 남성 혐오 표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2016년 강남역 사건이 터지면서 젠더 갈등은 더 이상 온라인상의 다툼이 아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심판의 영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모든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공격적인 슬로건 앞에 한국 남성들은 극도의 방어 기제와 분노를 느꼈고, 그 화살은 다시 한국 여성 전체를 향한 혐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한국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는 김치녀라는 조롱을 넘어 페미라는 낙인과 공격적 단어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시기 언론들은 연일 한일 양국의 출산율 격차를 보도하며 한국은 소멸해가는 지옥이라는 공포를 주입했습니다. 남성들은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한국 여자와 소모적인 전쟁을 하느니 나를 남성으로서 존중해주고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일본 여자를 찾는 것이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 강남과 종로의 일본어 학원에는 2030 남성 수강생 비율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는 통계적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결 열풍에 불을 지핀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을 강타한 잔혹한 담론들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설거지론과 마이너스 통장론은 감정적 비난을 넘어 경제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유롭게 연애를 즐기다 결혼할 때만 조건 좋고 경제력 있는 남성을 찾아 안주하려는 행위를 식당의 설거지에 비유한 이 이론은 성실하게 살아온 3040 남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자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당하는 것인가라는 실존적인 의구심이 폭발한 것이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한일 커플 유튜버들의 대성공이었습니다. 독박 육아나 독박 살림이라는 단어 대신 퇴근한 남편을 진심으로 반기며 적은 용돈에도 행복해하는 일본인 아내의 모습은 한국 남성들에게
마치 잃어버린 유토피아를 찾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 기사들 역시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의 다정함과 리드하는 매력에 반해 이주를 선택한다는 자극적인 내용을 연일 보도하며 이 환상을 견고하게 완성했습니다. 이제 일본 여자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여자가 가진 모든 단점을 상쇄하는 완벽한 정답이자 구원자로 신격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2026년 현재의 팩트를 냉정하게 체크해볼 시간입니다. 과연 일본 여자는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일까요? 최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일 커플의 혼인 건수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혼율은 다른 국적의 국제결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고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특유의 개인주의와 혼내라고 불리는 속마음을 읽지 못해 발생하는 심리적 거리감, 그리고 한국 특유의 고부 갈등이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성들이 왜 일본으로 떠나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독한 서열, 문화와 끝없는 비교 문화에서 탈출하고 싶은 처절한 욕구가 투영된 현상입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순간 아파트의 브랜드, 자녀의 영어 유치원 레벨, 남편의 연봉과 외제차 종류를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당하며 증명해야 하는 피로감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 사회가 가진 특유의 적당한 거리두기와 소박한 생활 양식은 지칠 대로 지친 한국 남성들에게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시녀 찬양과 국결 열풍의 본질은 한국이라는 과열된 지옥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살고 싶다는 남성들의 처절한 비명이자 몸부림인 셈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서로를 사냥하고 증오하며 광기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한국 여자는 탐욕스러운 가해자가 되었고 한국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혹은 경제적 호구가 되었습니다. 그 혐오의 틈새를 타 일본 여자라는 대리만족의 상품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전쟁의 끝은 무엇입니까? 한쪽 성별을 철저히 혐오하고 다른 나라에서 대안을 찾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2026년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이라는 벼랑 끝에서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해 세웠던 날 선 칼날을 거두고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독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는지 그 시스템의 모순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분노나 대리만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뼈아프게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20년의 전쟁, 그 끝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소멸의 길을 걷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잔혹한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하고도 따가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